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감은숙입니다. 국고처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명절 이후에 또 금요일장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또 그동안 쉬었던 만큼을 울분을 토해내듯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또 미국 증시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흐름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채팅창에 댓글도 좀 보고 했는데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 국고처 2부 시간을 통해서 한번 현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4분기 유망 섹터와 승부주까지 한번 짚어볼 전망입니다. 국고처 2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뜨겁습니다. 올라도 뜨겁고 하락해도 뜨거운데 하락하게 되면 또 그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고점을 찍었던 급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또 걱정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주시면 빠짐없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서 ARS 02-3490-4504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명절 이후 첫 시간 제가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추석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으나 이미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아직 못 오른, 덜 오른 그렇다라고 해서 미오노리 새끼 정도의 종목이 아니라 좋은 종목인데도 백조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도 아직 수급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은 매수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데일리 모닝 리포트에 오늘의 미인주 중에 한미반도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중에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었고 또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간밤의 미증시 하락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증시 마감 직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너무 강했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런 원고나 방송 준비를 어제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장밋빛 소식들만 전했었는데요. 사실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사실 우리 증시의 흐름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어찌됐건 국내 증시에서 히토류 쪽들이 급등을 한다는 건 분명히 미국과 중국과의 뭔가 대립되는 관계에 의해서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히토류가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 중에 히토류 관련주가 있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수가 강세였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윗꼬리를 달았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 이후 K증시는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로봇 섹터들의 흐름들이 ABB 로봇의 인수, 소프트뱅크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로봇이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AI의 강세는 계속 이렇게 다른 섹터들로 파장이 될 수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과 전력 모듈 관련주들, 즉 AI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데이터라든지 전기, 전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아래 원전과 전력 모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오늘의 미인주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VIP원님들께 저희는 이제 추천 종목이었으니까 6만 원 아래에서 드리면서 와 진짜 이거는 인간 승리다. 10만 원 이상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또 BHI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긴 하나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시장에서 또 원전 관련주 어떤 게 있나 같이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이 시간 외 거래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또 여기다가 추석 사이에 또 미국에서는 내년 6월 달쯤 내년 상반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아주 최대의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하면서 시장이 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론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저도 사실은 지금 오라클 정도만 급등했을 때 조금 매도 사인을 드리고 아직 매도 사인을 안 드렸어요. 아마 우리 VIP원님들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대표님 아직까지 아무런 코멘트가 없네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은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100년의 미국 시장의 역사 가운데 9.11 테러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금융 위기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와 지금 중국 간의 이 관세 정책이 관세에 대한 전쟁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얘기도 버블닷컴도 닷컴 버블도 있었고 또 IMF도 우리 시장에서는 있었고요. 많은 정말 큰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미국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는 흐름들이 많아 과들권 안에서 있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미국 주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하락은 미국 시장은 우리가 막 1억, 2억씩 이렇게 매수를 덩어리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월급처럼 따박따박 모아가는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저희도 오라클 같은 종목이 지금 100% 이상 수익인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 VIP원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도를 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주식으로 수익 본 자금으로 주가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은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시고 물론 단기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한 호흡 내려놓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 방산, 제약, 바이오,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명절 이후에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6%, 7%까지 급등을 했었죠. 삼성전자 제가 명절 전에요. 이런 주변의 지인들한테 9월 말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고민스럽다. 막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 팔까 말까. 그럼 언제 팔까. 그래서 제가 놔두지. 그러면 그럼 언제 팔아야 될 시점에 나도 얘기 좀 해줘. 그러는데 아직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SK 하이닉스 요 네 가지를 제일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조선, 방산, 제약, 바이오, 금융주들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코스닥의 매수가 물론 이제 금요일장에는 들어오긴 했지만 덜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순환매의 그림 이렇게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월요일장 화요일장에 지수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조선이나 방산이라든지 이렇게 못 갔던 섹터들이 한번 다시 밑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2배 정도가량 많았었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만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무렵에서는 상승폭을 다 반납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이런 가운데 1420대까지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또 일본 엔화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19시에 무료 방송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또 환율을 지금 국채와 채권, 금값, 비트코인, 환율 이런 것들을 같이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 제가 이제 요 시황과 함께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AMD의 급등이라든지 양자 암호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거래를 보다 보니까 애프터마켓 거래를 보니까요. 종목이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그래서 잠깐 이 미국 시장 이 증시 차트를 글로벌을 띄웠어요. 영웅은 글로벌을 띄워보니까 지금 관심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다우지수 지금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시가총액 100위, 애플, 엔비디, 어도비 같은 종목들, S&P에 대한 시가총액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5%대, 마이크로소프트가 2%, 애플이 3%대, 아마존닷컴이 5%, 브로드컴, TSMC가 6%대, AI가 지금 AI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 그림들이 이어지고요. 테슬라가 5%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기하게도 배당주들, 맥도널드,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나 AI 섹터에서 거품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안전자산 선호인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배당 황제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내일 제가 특별방송도 8시에 있긴 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주식은 절대 포트폴리오를 해지 개념으로 우리가 레버리지와 뭐 인버스를 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배당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성장주 이런 섹터들을 고르게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지수가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내 계좌도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 AI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 그래서 기술주들이 숨고르기를 보였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잠깐 이제 이 내용만 빨리 짚어드리면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때문에 열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계속 처음에는 선제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히토리 수출 통제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졌죠. 그래서 대중 보복 조치를 검토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뭐 100% 관세 11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2주 뒤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근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와 중국 문제 때문에 에이펙까지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날 예정이지만 만날 이유가 전혀 없고 중국이 내놓은 적대적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WTI 가격도 4% 넘게 폭락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도 이렇게 트럼프의 100% 관세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두 양 대표들 간에 조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또 금리 인하라는 또 우리의 티켓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드도 있고 하니까 현재 그림에서는 월요일장 분명히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나 일단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여주시고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증시가 추석 연휴 동안에 긴 시간 쉬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달 또 지난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파락 출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지금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히토리에 대한 부분이긴 하나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오른 S&P의 신고가 경신 이런 부분들도 또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시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특별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도 또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를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오늘의 미인주,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 NHNKCP, 두산 테스나, 심텍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갔었는데요. 바로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 시장을 일찍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특별 생방송입니다. 사실 금요일장까지 국내 증시의 흐름도 좋았었고 또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주목할 유망 업종과 유망주들을 짚어보는 특별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더 궁금한 건 4분기에 주목할 유망주이기보다는 당장 미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겁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우상향입니다. 제가 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이다. 지금도 우상향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제 인생을 변곡점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순간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불안한 구간이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아마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현금 확보를 해서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히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주말 여러분들도 주식 때문에 온전하게 걱정하시면서 주말을 힘들게 보내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4분기에 이제 유망 업종 섹터를 말씀을 드릴 거라,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너무 많이 혀가 시려서 그런가? 섹터를 말씀드릴 거라서 지난주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조금 뺐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은 9시에 무료 방송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 리뷰는 살짝 건너뛰고 유망 섹터들과 그리고 또 오늘의 종목 상담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주목할 유망 업종과 유망주를 짚어보는 시간. 저는 이 시간에 반도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와, 그런데 반도체를 뽑긴 뽑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가 급락하니까 분명히 월요일장에 반도체가 급락이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럴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료를 어제 준비하면서도 지금 반도체를 매수하자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또는 섹터를 고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첫 번째 주목할 섹터는 저는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SK, 그렇다고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던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지금 못 오른 한미반도체 같이 못 오른 그런 섹터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섹터 중에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및 제조 기업이죠.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제가 한미반도체와 이 한화비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히스토리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독점했다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화비전, 하나세미텍이라는 한화그룹의 HBM TC 본도 회사에다가 가격 트라이를 하게 되면서 양쪽에 어떤 이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조금 이제 뿔이 났던 거죠. 내가 독점 공급을 계약했었는데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과의 어떤 딜을 같이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서로 믿는 척하다가 뒤로 모여 딴주 모여를 차고 있었던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대립되는 구조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를 계속 8, 9만 원대부터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베스트 파트너가 여러분들 추석 릴레이로 말씀드렸던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마지막 전날
이제 2등, 3분기 2등이었었으니까 마지막 전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시했던 시크릿 종목 중 한 종목을 저희 전문가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때 가면숙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을 보시면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9월 26일인가 27일 시가로 매수할 가격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아마 9만 원 정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가 금요일 날 급등을 나왔는데요.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반도체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의 자리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저점을 만들어준다라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많이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진 세미캠, 제가 오늘의 미인주를 올려드릴 때 절대 급등해서 이미 날아간 종목을 안 올려드려요. 이미 한미반도체도 이제는 아닙니다. 덜 오른 종목, 반도체 중에서도 다 뒤져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도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LED 관련주로서 OLED 제조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2025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약간의 부진함이 있었습니다만 2026년도 실적 성장주로서 또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두 번째 섹터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섹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때마다 제 공개 방송에서는 무료 방송, 장중 무료 방송도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오시거든요. 가장 제 공개 방송의 장점은 제 자랑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는데 그 공개 방송 때마다 제가 혼자 Q&A를 작성을 하죠. 뭐 어떤 섹터. 근데 한 2달, 3달 전인가요? 공개 방송을 하면서 우리 VIP원님이 저한테 로봇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한 3개월 전쯤에는 로봇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 산업들은 이제 성장주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이 워낙 저점이고 눌림목이니까 매수를 하셔도 좋다. 그러나 전고점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보실 때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대규모 로봇 큰 레인보우나 어떤 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기계 그래서 삼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CMS, 클로봇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특수 로봇 그다음에 뭐 쿠팡과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KGen RNM 같이 원전 해체 로봇 위험한 것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로봇이 대처해주는 그런 로봇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 관련주의 흐름들이 지금 아까도 재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뱅크가 ABB 로봇에 대한 인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또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2차 전지 쪽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또 금요일장에 우리 VIP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클로봇, 시메스, 그리고 KGen RNM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지금 이제 뭐 겨울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요 10월, 11월 초까지의 단기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는 로봇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조금 오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에 돌입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협동 로봇 그리고 초정밀 지향 마운드 보행 로봇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는 그런데 이제 방송에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는 저희 VIP원님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행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메스는 제가 그 사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장에 우리 또 문자클럽 회원님들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3차원 비전 기술, AI 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 그리고 쿠팡, CJ 대한통운, 물류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다루고 있고 아마도 이제 강남에서 나중에 조만간에는 뭐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팡 배달을 사람이 아닌 로봇 이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도요 어젠가 택배 HJ 모 택배에서 계속 저녁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물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석 때 물렸던 물류가 많다 보니까
밤 늦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 미리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혹시나 물건이 없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중에는 꼭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참 아팠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현관에 있는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1시 58분에 배송을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와, 근데 참 그래서 정말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물류 이런 일들을 택배를 하셔서 뭐 수입을 많이 번다. 또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 싶지만 밤에 그렇게 야간 같은 사람이 또 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이 로봇들이 많이 대체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메스 같은 종목들. 근데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해서 월요일장에 급락이 나온다면 종목 의미 없습니다. 월요일장은 오전장은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팁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섹터만 저희가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반도체와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초겨울이 시작이 되면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한 초겨울 날이 추워지고 겨울 옷을 꺼내 입을 시기가 좀 됐다 싶을 때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